자, 36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up until 이라는 말이 뭐뭐까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뭐랄까 대략 6,00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였다. 뭐 옛날엔 그랬겠지. 보통 뭐 농부로 보통은 지냈겠지. 자, 많은 사람들은 살았어. 어디에? 다른 장소에 살았어.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라고 해석을 할 거야. throughout이라는 말이 이제 전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1년 내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자,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음식을 위한 사냥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이 livestock이라는 말이 가축이라는 뜻이거든.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어디로? 충분한 음식이 있는 지역으로 가축을 옮기면서 이렇게.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시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사이클에 의존하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변화하는 계절이라던가 아니면 해가 뜨고 지는 거와 같은.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어땠냐? 과거에는 대체로 농부로 지내면서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었어. 시간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이 3시다, 4시다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시간을 알 필요가 없고 자연의 주기에, 사이클을 주기라고 하는 걸로 적을게. 자연의 주기에 의존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근데 대충 내용이 예상이 되지 않아? 옛날은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그게 예상이 되면 그래도 좀 언어 감각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한번 읽어보자. 다음 페이지. 자,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started to live in larger settlement, 정착지라고 해석을 할 건데 사람들이 더 큰 정착지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needed to tell, 말할 필요가 있었다.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 프리스트가 성직자야. 성직자들은 알고 싶었다. 언제? 종교적인 세레머니, 종교 세레머니 이제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 종교 의식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 carry out이라는 말이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수행하다라는 단어로 앞에 영상인가 앞에 영상인가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 conduct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그 다음에 hold라는 단어도 뭔가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This was when people first invented clocks. 자, when 해석할 때 뭐뭐 한 때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뭐뭐 한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계를 발명했던 때 이렇게 갈 거라고. 이것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계를 발명했던 때였습니다. 자, 시계가 뭐냐? 장치야. 어떤 장치야? 보여주는, 측정하는, 추적하는, 지나가는 시간을. 자, 지나가는 시간을 보여주고, 지나가는 시간을 measure, 측정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keep track of, 추적하는 장치야. 그게 이제 시계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안 어렵지? 그러니까 적어볼게. 자,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에 들어서는 현재라고 할까? 현재라고 할게 사실 정확하게 지금이라는 뜻은 아닐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재라고 쓰면 헷갈리려나? 이후에라고 적어볼게. 이후에 시간 알 필요가 생겼어. 시간을 알 필요가 생겼고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어. 이게 현재라고 쓰면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는 정확하게는 아니겠다. 이후라고 적을게. 자, 넘어갑니다. Clocks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ever since라는 말은 그 이후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계는 중요했어. 그 이후로 중요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체크해 보자. since라는 말이 이제 이후로라는 의미잖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이후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since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울 때 학생들한테 since가 나오면 완료 시제를 써야 돼. 이렇게 보통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since하고 완료 시제가 굉장히 잘 붙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오늘날 clocks are used. 시계가 사용되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 타임테이블이 이제 시간표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쁜 공항 시간표를 시간표를 만든다라고 하자. 바쁜 공항 시간표를 만드는 것 같은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계가 사용되어집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비행기는 충돌하겠지. each other. 서로 충돌을 하겠지. 뭐 할 때? take off. 이륙 할 때, 랜드 착륙할 때 하면서 이제 점점 정확한 시간을 알 필요가 있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계가 발명됐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적어놔도 나중에 복습할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적어놓자. 넘어갈게. 36번은 간단하게 봤고 7번 봅시다.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볼게. 매니저들, 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관리자들은 언제나 look for, 찾아, 언제나 찾고 있어. 방법을 찾고 있어. 뭐 할 수 있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ratio of cost to output in production. 자, 요게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울 건데 레이시오라는 말이 비율이란 뜻이야. 코스트는 비용이란 뜻일 거고 아웃풋은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쩌고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어. 이걸 아웃풋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지에서 뭐라고 하나를 한번 볼게. 해석지에서는 비용 대비 생산량의 비율이라고 나와. 비용 대비 생산량의 비율. 그게 곧 생산성이지.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만큼의 비용을 들였어. 비용을 썼어. 그래서 결과량이 얼만큼 나와. 이게 생산성이지. 근데 그 매니저들은 언제나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간단하게 여기 계속적관대 체크하시고. 자, 아담 스미스 들어봤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Writing whe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describe, 동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ing는 분사구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제조산업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manufacturing industry, 제조산업이야, 제조산업. 제조산업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을 때 글로 적으면서 아담 스미스가 묘사했다. 어떤 방식에 대해서 묘사를 했냐면 생산성이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묘사를 했어. 근데 그게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냐면 known as the division of labor, 노동 분리라고 알려져 있는 거래. 됐지? 자, 여기서 요 that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내가 알기로는 고등영어 정규과정에서는 관계부사 that은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관계대명사 that 말고 관계부사 that도 있거든? 근데 이게 언급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문제로도 잘 안 내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긴 합니다.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더 얘기를 하셔도 좋고. 자, 나는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법으로 여기 좀 조심하자. 여기서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정답이 형용사지. 왜 그러냐면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에서 이 효율적이라는 건 생산을 논하는 거지 생산이 효율적인 거잖아.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효율적이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동사 수식이네 부사가 정답인가 이럴 수 있거든. 아니야. 명사 수식하는 거야. 명사.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 자, 칠판에 좀 적어볼게. 여기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노동 분리를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주제이긴 합니다. 이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보면 되는데, 다음 문장 보면은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involves several different processes using different skills.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제조되어진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조되어진 물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사실 다 제조되어진 물건들이잖아. 그러니까 제조되어진 대부분의 물건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어. 몇 가지 서로 다른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그 과정이 뭐를 사용하는 과정이야?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과정이야. 안 어렵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자, 넘어가 보자. 스미스의 예시는, 아담 스미스의 예시는 뭐냐면 manufacture of a pin, 핀을 만드는 거야. 핀 알지? 핀을 만드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예시입니다. 와이어가 straight, 이제 쫙 펴지고 이게 뭔가 딱 직선이 되게 만들어지고, sharpened, 날카롭게 만들어지고, 헤드가 놓여지고, 헤드를 여기서 뭐라고 할까? 상부라고 나와 있다. 상부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polish, 다듬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핀이라 그러는 것보다 압정이라 그러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압정 알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압정이잖아. 압정을 만드는 과정을 잘 봐봐. 우선은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를 직선으로 펴야겠지. 꾸불꾸불한 와이어가 있을 때 얘를 쫙 펴. 그 다음에 얘를 날카롭게 만들어야지. 여기 날카롭게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헤드가 놓여져. 헤드 이렇게 놓여져. 그리고 나서 다듬어야지. 이러면 이제 압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단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요 스트레이트라는 단어 잘 알지? 직선의 혹은 직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en 붙여서 스트레이튼이라고 하면은 직선으로 만들다거든. 직선이 되게 만들다야. 직선이 되게 만들다. 근데 와이어는 직선이 되게 만들어지는 애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pp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pp가 두 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sharpened라는 말은 날카롭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야. 날카롭게 되어진다. 와이어가 직선으로 만들어지고 날카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헤드가 놓여지고, 여기도 수동태가 보인다. 그치? 헤드가 놓여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내어지는 거지. 다듬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수동태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수동태의 연속이네. One worker could do all these tasks. 한 명의 일꾼이, 한 명의 작업자가 할 수는 있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있어. 그리고 하루에 핀을 20개 정도 만들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데 이 일이 나뉠 수 있어. 분리될 수 있어. 그 어떤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어. 밑줄 쳐보자. with, 밑줄 쳤지? A number of workers each까지 밑줄 치고 performing one task까지 이렇게 밑줄을 쳐보자. 자,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거를 부대 상황이라고 하지.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해. 분필이 떨어졌어. 뭐뭐 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할 건데, 해석 한번 해볼게. 많은 각각의 일꾼들이 하나의 일을 하는 채로. 자, 다시 처음부터. 하지만 이 작업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각각의 일꾼들이 하나의 일을 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부대 상황은 고등영어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부대 상황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 알아야 되냐면 여기 ing를 왜 썼냐를 알아야 돼. 각각의 일꾼들이 하나의 일을 하는 거지. 능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ing를 썼다라고 대답하면 좋은 대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노동분리를 통해서 핀을 만들면 되게 잘할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 뭐 생산성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잘 생각하고 있는 거. 자, because each worker specializes in one job. specialize in이라는 말은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말일 건데, 자, 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일꾼들이
하나의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과정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또는 그녀는 그 사람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한 일에서 다른 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맡은 것만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철사를 펴야 된다고 펴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 뾰족하게 만드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자기 것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비교급 강조 나왔고 자 이제 10명의 일꾼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 Thousands of pins in a day. 하루 만에 수천 개의 핀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아까 뭐라 그랬지? 한 명이 20개 혼자 다 만들면 20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노동 분리를 통해서 10명이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대. 수천 개.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지. 생산성 자체가. A huge increase. 거대한 증가야. 생산성의 거대한 증가야. 뭐에서? 200에서. 근데 그 200이라는 게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전에 그들이 만들었을 200개로부터 엄청나게 증가한 거래. 200개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 한 명에 20개면 10명이면 200개잖아. 그 얘기야. 어차피 10명 10명 비교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이 200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 분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을 할 때 would라는 조동사 뒤에 이렇게 완료 시제가 붙어 있으면 과거 뉘앙스로 해석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다야. 아니면은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하면 좀 말이 부드럽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200개로부터의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37번 지문도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주제지. 노동 분리를 했더니 생산성이 증가하더라. 혼자서 다 만들면 20개밖에 못 만들어. 10명이 200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노동 분리를 통해서는 10명이서 몇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글입니다. 자, 38번 가보자. 38번. Sometimes, 때때로는 the pace of change is far slower. pace라는 단어가 속도라는 뜻이야. 얼굴 face 아니야. 스펠링이 다르지.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느리다라고 할 거고 요거 비교급 강조지. 조금 전에도 비교급 강조 나왔었지. 비교급 강조. 훨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주제야. 글 내용을 다 읽고 나면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건데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볼게. 자, 얼굴은 당신이 봤던 근데 그 얼굴이 반사된 얼굴이야. 얼굴을 두 번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자. Reflected in your mirror this morning까지 닿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에 반사되었던 네가 봤던 그 얼굴은 이렇게 가. 그 얼굴은 아마도 appeared no different from the face you saw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면 이제 그 전날이거든. 그 전날. 그래서 당신이 그 전날 봤던 얼굴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거울에 반사된 네가 본 그 얼굴은 아마도 그 전날 네가 봤던 얼굴과 달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달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 오늘 아침에 내 얼굴과 어제 얼굴은 달라 보이지 않아? 나는 가끔 달라 보이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대. 여기 appear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appear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등장하다라는 뜻이 있고 뒤에 형용사를 가지고 오거나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면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뒤를 보면은 appear가 뒤에 이렇게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데리고 나왔잖아. 그래서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no가 들어갔으니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알겠지? appear 해석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The face that stares back at us from the glass. 거울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얼굴이 그 얼굴이 is not the same. 똑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린 알아. cannot be the same. 똑같을 수가 없지. 라는 걸 알 수 있어. 뭐랑? 10분 전과 똑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 그러니까 사실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줄 쳐보자. 해석할 때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 the same as라는 말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야. the same as 뭐뭐와 같은. 그래서 10분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됐지? 그리고 10분 전과 같을 수도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여기 또 보이잖아. the same as. 그러니까 the same as 두 번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stare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볼게. stare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야. 바라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고, back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걔가 나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back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그렇게 살리시면 되겠고, stare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유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ga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겠어. 물론 look이라는 단어도 있지.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쉬우니까 안 적었고. 자, 글 내용이 뭐야? 오늘 아침에 거울 속 내 얼굴과 어제의 내 얼굴은 달라 보이진 않아. 그런데 다르다는 거 알고는 있어. 이렇게 글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넘어가 보자. The proof is, 증거는 네 포토 앨범이야.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뭐야? 10분 전의 얼굴과 지금 얼굴이 똑같지 않다는 증거는, 어제의 얼굴과 지금의 내 얼굴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지 않다는 증거는 앨범을 보면 돼. Look at the photograph. 사진을 좀 봐라. 사진 봐라. Taken of yourself. 너를 찍은 사진을 봐라. 5년, 10년 전에. 그러면 you see clear differences. 당신은 명백한 차이를 볼 수 있어. 뭐 사이에? 뭐 사이에서? 스냅샷 속에 있는 얼굴과 거울 속에 있는 얼굴 사이에서. Between A and B지. 사진 속의 얼굴과 거울 속의 얼굴 사이에서 명백한 차이를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 우리 뭐 좀 챙겼으면 좋겠냐면, 내가 미리 적기는 했는데 and를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했잖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것 같기는 한데, 뭐 해라라는 명령문이 나오고 나서 and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 자, 뭐랑 좀 비교를 하냐면 5월 적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and냐 5월이냐를 골라서 쓰면 돼. 뭐 해라 그러면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and, 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5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로 간혹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여기 taken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사진은 찍히는 거지. 그치? 사진은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pp를 썼다. If you lived in a world without mirrors for a year. 만약에 당신이 1년 동안 거울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그리고 본다면, 당신의 reflection, 그 반사된 모습을 본다면, 생각해봐. 거울이 없는 곳에서 1년을 살았어. 내 얼굴이 어떤지 확인을 못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봤어. 그러면 너는 그 변화에 의해서 놀랄걸? 뭐 그렇겠지. 1년 만에 거울을 처음 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자, if 네모 lived 밑줄, 그 다음에 so 밑줄. 뭐야? 가정법 과거지. if 과거 동사 이렇게 썼잖아. 아니, 동사가 두 번 나온 거는 병렬돼서 그런 거고. 됐지? 그러면 여기를 보면 가정법 과거 잘 썼다. might 동사 원형 썼구나. 해서 if 과거 동사, might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잘 썼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문장. 그리고 충분히 문제로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After an interval of 10 years without seeing yourself.
인터벌이라는 단어는 뭔가 시간의 간격을 인터벌이라 그래. 해석지에는 기간이라고 써 있다. 기간. 그래서 너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라고 해석하면 깔끔하지. 후에 You might not at first recognize the person peering from the mirror. At first는 처음에 라는 말로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너는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거울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이게 나지. 내가 내 모습을 못 알아볼 거야. 10년이 지나고 나면. 뭐 슬프지만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피어라는 단어를 좀 적어볼게. 피어. 바라보다 응시하. 적었네. 요거랑 되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굳이 안 적어도 되겠다.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단어가 stare gaze가 있는데 peer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져.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 다음에 peer라는 단어가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료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제 peer가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고 동료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 구별해봐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린 그걸 안 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한 번 더 적을게 그냥. 자, peer는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고 동료라는 뜻도 있어. 서로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 기억을 합시다. 자, even something as basic as our own face. 자, 우리의 얼굴만큼이나 기본적인, 심지어 그런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이 변해. From moment to moment. 순간순간, 순간마다. 매 순간. 매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제 모든 건 다 변해. 그게 물론 아주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변하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됐지. 자, 다시 첫 번째 문장 한번 볼래? 때때로 변화의 속도라는 건 훨씬 더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변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자, 주제 간단하게 쓰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해. 이런 내용의 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복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지? 자, 여기서 한번 또 끊고 갑시다.